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연준의 B컷 효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금, 비트코인, 동반 상승, 이는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부채 위기 대응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부채 위기에 대응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18일 미 연준은 금리를 0.5% 내렸습니다. 보통 0.25% 내리는데 0.5% 내렸다고 해서 B컷이라고 하죠. 시장은 금리 인하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증시, 비트코인, 유가, 금값이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금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 특별히 미국 달러를 얘기하죠. 이 하락 추세를 감지한 결과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산운용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 수석시장 전략가 잘리 빌렐로에 따르면 2024년 올해는 비트코인 탄생 이래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금이 동시에 최고의 성과를 보인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트는 뉴헤지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주황색 그래프가 금이고 흰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을 나타냅니다. 대략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그래프인데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금과 비트코인은 특별히 2020년 후반부부터 2021년 중반부까지 많이 올랐죠. 동반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23년 중반부부터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화폐 가치의 하락 추세를 감지한 결과물인 것 같다는 의견이 최근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최근 고객들이 미국 부채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 고객들은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에 대한 잠재적인 대안으로 보고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 2100만 개밖에 없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고 팔 수 있죠.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 보낼 수 있죠. 국경 간 송금의 용이성 등 여러 이유로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죠. 이때부터 블랙록을 비롯한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객들은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부채 위기에 대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블랙록 내 분석가들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CBDC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서 주저하며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도이치방크는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의 94%가 CBDC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 CBDC 사용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올해 3월 유럽, 영국, 미국 그러니까 서구의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대략 5,0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들은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선호하며 CBDC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CBDC,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이 세 종류의 화폐 또는 가치 수단을 통해서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하려고 하죠. 특별히 중앙은행들은 이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BDC가 도입되면 모든 거래 기록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죠. 모든 것이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S&P 500 지난주에 1.56%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대략 20%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2.71%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는 아직도 3%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선물 차트 지난주에 1.25%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거의 28%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올 3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 지난주에 무려 8.26%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대략 43%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18일 미 연준이 금리를 0.5% 내렸습니다.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많은 자산들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를 인플레이션 방어용으로, 해지용으로, 그리고 또 미 부채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두 자산이 오른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랙록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 비트코인을 투자자들이 미국 부채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부자들이 최근 채택하는 자산군 목록에 편입된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CBDC 적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래 내역이 들어가고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거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5절에서 12절 일부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므로 따라가서 잡아라. 아무도 그를 보호해줄 자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외치며 시편 기자의 목숨을 노리고 있죠. 하지만 기자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음을 상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항상 주를 찬송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상기한 다음 늙었을 때, 그리고 쇠약했을 때 나를 떠나지 말고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릴 때와 늙을 때가 교차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예사롭지 않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꽹후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번 한 주 계속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